게스트한테 맞아. 질문을 안 던지고 계속 본인이 다 설명을 하시는 경우가 막 그렇죠라고 하면 이제 출연 기자님이 네 이렇게 하고 우리한테 할 얘기가 아니라 여기 안 오신 분들 기레기 판별기가 원래 기획의도랑 되게 약간 멀어졌잖아요 지금. 기레기 그런 댓글들이 되게 많거든요. 기레기 판별기라고 반성하고 한다더니 그냥 취재 뒷이야기만 하고 약간 칭찬만 서로 하고 있네 약간 이런 게 있어서. 일요일에 대기업 두 분께서 네. 알릴레오와 다스레이다가 골목 식당이 살아남을 수가 없다. 아 근데 저희 라이벌은 알릴레오니까. 안녕하세요. 네. 본격 KBS 소통방송 댓글이 도전 기자들. 네. 여기 어디입니까? 새로운 곳, 새로운 장소. 저희가 2020년부터 2020년은 또 이 원더키드의 해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원더키드의 해. 이거 그 원더키드 몰라? 무슨 만화 있어요. 근데 엄청 명작인 만화 있어요. 아, 진짜? 엄청 명작인 만화. 책을 읽으라고요. 만화 보지 말고. 그게 만화가 나온 게 제가 초딩 때입니다. 아 진짜요? 예. 우리는 시대가 다르니까 모를 수 있어요. 비슷하잖아. 하여튼 2020이 두 개. 2020을 맞이해서 저희가 스튜디오를 짜잔! 비약적인 발전. 비약적으로 바꿨어요.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예? 근데 시청자들 우리 좌천했다고 생각하시면 너무 이번엔 좌천 아니에요. 너무 스튜디오 같지 않은 느낌이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스튜디오 마음에 드세요?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혹시 보완할 점이라든지 그런 걸 말씀해 주시면은 반영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분들 안 돼요. 이게 최선이야. 자, 그래서 저희가 되는 대로 조금씩 더 발전하겠지만은 일단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영등포의 평화를 바라는 영등포 요정 강병수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것도 좀 바꿔야 되겠다. 천안의 호두 요정으로. 호두 요정으로? 학과 할머니 호두 과자랑 전속 계약 맺어야겠다. 진짜. PPL. 그러니까. 좋다. 자, 자기소개 주시죠. 네, 목미, 얼더미, 마더더미. 마더덤마. 그럼 너무 싸다. 팩트 체크 팀 오규정입니다. 네, 옥 기자 어떻게 오늘 스튜디오 마음에 드십니까? 조금 어수선하긴 한데 좀 빨리 적응해야죠. 시청자들도 빨리 적응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작가님 자기소개. 작가입니다. 작가입니다. 네. 네, 어때 마음에 드세요 스튜디오? 저 아직 약간 엄청 어색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색. 그렇습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저희 스튜디오에 찾아주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 앞에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오기나 PD가 이제 저희 대들기를 이제 너희는 다 컸다. 너희 이제 독립해라. 하면서 저희를 방생했습니다. 방생이에요? 저희가 방생돼서 하지만 저희는 그래도 좀 더 퀄리티를 높이고자 이제 새로 작가님 한 분 모셨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컨셉이 신비주의다. 그렇게 잡으신 건가요? 난 실체를 아는 사람으로서 갑자기 신비주의라고 하니까 컨셉이 서태지다. 컨셉이 먹힐 것 같습니다. 서태지기 때문에 이분은 앞으로 뒷모습만 나오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오진주 작가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름도 너무 예뻐. 안녕하세요. 신비주의 작가 오진주입니다. 너무 준비한 듯이. 어떻게 합류하게 되셨고 대들기 어떻게 생각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네. 오규정 기자님의 소개로 오게 됐고 원래 대들기를 즐겨 들었었는데 이거 한번 내가 좀 바꿔봐야겠다. 3, 4번 촬영 기자랑 비슷한 포부로. 10만을 20만으로 내가 한번 뛰어오르겠다. 라는 마인드로 왔지만 오늘은 아무 말도 안 할 것 같습니다. 마이크를 차고 계시기 때문에 말을 많이 실 거고. 작가님이 진짜 저희 팀엔 사실 같이 있거든요. 근데 성덕이라고 스스로 여기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된 거에 대해서. 아 진짜요? 네. 과대하게 평가하시죠. 정도까지 정리가 안 나고. 자, 오늘 아시다시피 원래 이 정윤욱 기자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 갔냐? 세종시 갔어요. 세종시. 네. 뭐 취재하러 갔대요? 알아 혹시? 저는 몰라. 모르지. 서로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튼 세종시에 뭘 취재하러 갔답니다. 그래서 이따가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오늘 이 자리를 왜 만들었냐면요. 올해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갑자기 저랬어? 저랬어요. 나 못 봤어. 저랬어? 오케이.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에도 2020년에도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과 함께 고구마같이 답답하고 가끔 사이다 같은 그런 시원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바라는 게 있다면은 KBS가 2019년보다는 좀 그렇죠. 덜 사고를 KBS가 잘해야 저희도 진짜 잼나 묻어가게 좀 잼나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니 오규정 기자 지난 방송 때 그랬잖아요. 우리의 얼굴에서 점점 웃음기가 사라지고 와, 확 늙었더라고 진짜. 예전 그 우리 초창기 방송 때보다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지고 이랬다고. 네. 아니, 그러니까 사실 눈치 볼 일도 되게 많아지고 구독자가 클수록 그거에 비례해서 오히려 부담, 눈치 봐야 될 거 이런 게 더 커지면서 저희가 좀 많이 위축된 것도 없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려면은 뭐 저희가 아무리 다짐을 해도 소용없고 회사가 좀 잘해줘야 되는데 2020년 기대하겠습니다. 되겠냐?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날이냐면요. 2020년 댓글 읽어주는 자들 뭔가 새로운 변화, 발전, 그렇죠. 진화, 에볼루션 2020 대듣기 2020 대듣기 어떻게 갈 것인가에 네. 대한 토론을 하는 회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어이없는 게 나 진짜 회의하는 줄 알고 왔거든. 근데 이거 막 본격적으로 지금 방송을 하네. 아니 그러니까 회의한다고 했고 이제 우리는 다 시청자 여러분께 공개를 하니까. 아 우리 팀장이 나 일 안 하고 회의 간 줄 아는데. 그렇구나. 이게 회의입니다. 회의. 이게 네. 일이지 뭐. 네. 자 그래서 2020년을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퀀텀 점프의 한 해로 지난해의 과오를 거울 삼아 올해를 영광의 한 해로 빛내이자. 이거 누가 쓴 거예요? 제가 쓴 건데. 북한 같아. 빛내이자는 그만큼 힘차게. 저희 더 정체성 의심받잖아요. 아유 우리도 백마송 타자. 우리 백마송 타고 말이지. 그래야죠.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순서로는요. 2019년에 아쉬웠던 점과 보완책. 어떤 게 좀 아쉬웠는지 이런 걸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강동수 제일 준비 안 했을 것 같은. 저 준비 안 해오지 않았어요. 예스. 보여줘. 정말로 원래 이 대들기를 시작하면서 저는 처음에 제일 좋았던 게 우리 회사에 이렇게 다양한 기자들이 있었구나. 그게 정말 좋았었거든요. 왜냐면은 다른 기자들이 아까 정현욱 선배가 뭐 하는지 모르는 것처럼 사실 저희도 부서 다르고 부서 내에서 팀만 달라도 서로 뭐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재밌는 아이템 보면 이런 거 어떻게 취재했을까? 기자로서 되게 궁금한 게 많거든요. 아쉬운 점을 말하라. 네, 그런 거를 되게 다양하게 더 할 수 있으면 좋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도 처음에 비해서 뒤로 가면 갈수록 좀 이렇게 다양한 아이템들이 좀 못 소개된 게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조금 더 다양한 아이템들이 소개될 수 있는 2020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랑 같은 생각이어서 제가 썼잖아요. 화제성과 다양성 사이의 균형을 좀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제성,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 많은 거, 또 우리 구독자들 관심 많은 건 있죠. 그 댓글 그런 건 댓글도 많이 달려. 맞아요. 댓글 막 3,000개, 조회수도 많고. 근데 그런 이슈를 다루면은 당연히 의미도 있고 뭐 많은 분들도 보시고 댓글도 많이 달리고 하는데 또 근데 우리가 또 그런 이슈만도 또 다뤄야 되냐 이게 그쵸. 다양한 이슈들을 좀 다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 되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현안을 또 무시하면 또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좀 이 사이의 균형을 좀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 잘 모르겠어요. 나도 이게 정답이 없잖아요. 이게 우리 근데 뭐 정답은 있지 않아요? 우리가 브로드캐스팅이 아니니까 시청자들이 원하는 걸 당연히 해야 되고 우리가 시청자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다양한 얘기가 있으면 중간에 하나씩 끼워 팔기식으로 네 번에 한 번 뭐 이렇게 아니 그래서 우리가 무친 뉴스 브리핑에서 약간 그런 걸 하고 있죠. 오히려. 네. 근데 내 마음 같아서는 무친 뉴스 브리핑도 다 기자 불러서 하고 싶어. 사실 욕심이다. 왜냐면 그런 기자가 더 할 말이 많거든. 그렇죠. 이게 묻혔는데 이게 사실은 엄청 중요한 거다. 맞아요. 억울하고 막 여기서라도 얘기를 하게 해주고 싶은데 이게 저희가 시청자의 눈을 따라서 제일 화제성 있는 게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기자가 굉장히 좋은 취재를 해서 이거를 시청자들한테 던지면은 시청자분들이 의외로 또 좋아할 수도 있죠. 엄청 좋고 이게 정말 우리 사회에 되게 내 삶에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구나 라는 걸 알 수도 있잖아요. 또 다른 폭발력 있는 아이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도 그런 아이템도 실제 있었어요. 잠깐 실제 그랬죠. 이게 뭐냐면 현안이 아니고 뭔가 생뚱맞게 던졌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게 좋게 생각해 주시고 예를 들어
체육계 성폭력 같은 문제도 사실 뭐 너무 다른 영역의 얘기여서 관심이 없을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막 분노하고 이 체육계 이거 비리 뿌리 뽑아야 된다고 하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근데 결국 약간 이 문제가 다 제가 했던 것 중에 섭외 문제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시의성 있는 걸 다루려고 하는데 섭외가. 여러 가지 사정이란 게 거의 다 사실 섭외 문제잖아요. 이 기자가 섭외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저는 문유부를 할 때도 그러니까 그냥 이런 게 묻혔다 브리핑만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약간 각자 담당하신 부분을 그 기자한테 직접 뭐 이런 거 하면서 이렇게 묻혔는데 뭐 어떤 거를 좀 더 주목해줬으면 했냐 뭐 이걸 좀 어떻게 봤으면 좋겠냐 이런 거를 한 마디씩이라도 더 얹어야지 조금 더 풍부해질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그냥 진짜 그냥 해치우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저는 좀 아쉬웠거든요. 무친 뉴스 브리핑이. 그래서 섭외적인 거는 그렇게라도 조금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모실 수는 없어서 전화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화진이 같은 경우에도 맞아요. 우리가 이화진 뭐 아이템 좋았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 강명수 기자가 물어봤잖아요. 물어보고 하니까 뭐라도 얘기가 나오니까 사람들에게 뭔가 정보가 되고 그렇게 됐구나라고 해서 뭔가 좀 궁금증이 좀 풀리는 그런 느낌이지 우리가 그냥 소개만 하는 사실 그것도 그러네 진짜 소개만 해왔는데 사실 우리가 문유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할지 이런 거 없었는데 이런 거는 사실 문유부가 이 정도로 반응이 좋을 줄 몰랐어요. 맞아요. 처음에 되게 가볍게 파일럿처럼 해봤는데 굉장히 좋아해 주셔가지고 이거 생명력이 꽤 있구나 이 코너가 생각을 하고 있어.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 이제 우리 댓글 읽어주는 기자를 보는 시청자분들이 보고 이제 즐거워하시는 건 좋지만은 보고 나서 뭐 하나라도 이렇게 더 알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그런 게 도움이 되는 거거든 시청자분들한테.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어디 가서 무슨 얘기가 나왔을 때 그거 원래는 이런 거래라고 한 마디라도 더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난 진짜 뿌듯할 것 같아서. 근데 그런 걸 하려면은 우리가 이거 문유를 준비할 때 기자한테 전화해서 예를 들어 뭐 이건 어떻게 된 거냐, 뭐 어떻게 되냐, 뭐 한 두세 가지라도 더 추가로 작가님 아주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왜냐면 요새 달린 댓글 중에 그게 되게 많아요. 너무 가볍다. 다 알고 있는 것만 얘기한다는 게 되게 많이 늘었더라고요 댓글이. 그래서 조금 뭔가 그런 거를 아무리 브리핑이라도 좀 보완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보면서. 그거랑 일맥상통하는 건데 제가 아쉬운 점을 생각한 게 다 그런 얘기거든요. 내용이 없어. 내용이 없어. 요새. 그러면 월요일 날 아예 게스트들한테 소주제를 할당해 주는 것도 난 방법인 것 같아요. 소주제를. 예를 들어서 체육계 후속 우리 그 정재용 선배 모셨을 때 그때 제가 공부를 그래도 대충 했거든요. 근데 이게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봐야 될지 모르고 그냥 주제만 하나 정해놓고 큰 주제만 하나 정해주고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라고 하면 각자 뭐 공부를 해온다고 해도 겹치기가 될 수 있고 그럴 때는 아예 그 카테고리를 조금 세분화해서 뭐 강 기자는 뭐 언남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나누면은 그거를 출연자분들이 동의를 해주면 괜찮을까? 어때? 동생은 어때? 괜찮은 것 같은데 사실 약간 걱정되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밖에 출장 가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어쨌든 지금 뭐 계속 이렇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정이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선배 서포트인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부서에 그러니까 그날 너무 갑자기 막 변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스케줄을 제가 짤 수 있으면 조금 좋았는데 갑자기 뭐 오늘 네가 이 사람 꼭 만나고 좀 와줘야겠다라고 하면은 그 시간이 갑자기 그런 거는 뭐 감안해야지 뭐 어떻게. 근데 이게 진짜 할 거면은 회사에서도 이거를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화요일에 우리가 녹화니까 화요일 10시 녹화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8시에는 대리께 보내준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8시부터는 대리기 사무실로 출근해야지. 그래야 내용이 깊어지지. 맞아. 그때부터라도 전화 돌리고 좀 스터디를 해야 뭐 나오지. 하지만 숙연해지네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나요? 근데 이게 똑같아. 저기랑 똑같은 거야. 그 이제 팀장들이 싫어하고 일진들이 싫어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난 대리기를 응원해. 하지만 내 후배는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 거지. 근데 그게 그 사람 나쁘다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희생을 바라는 거니까. 배려를 바라는 거기 때문에 나쁘다고 할 수 없는데 자 그렇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야 이거 이 쉽지 않아. 아무튼 근데 이 구성안을 좀 빨리 만들어서 스터디할 시간을 주는 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작가님들이랑 그건 따로 우리가 일정 문제니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오늘 스터디 가능해서 가능한 사람들 다 가능하겠지? 그래서 다 쏴주고 만약에 병수가 갑자기 그날 뭐 일이 생긴다. 유정이 갑자기 일이 생긴다. 그럼 내가 그거를 되게 급하게 받아와서 내가 그걸 급하게 공부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라도 준비를 좀 하면 좀 더 심도 있는 얘기. 심도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얘기가 좀 약간 샜는데 일단 화제성과 다양성을 이제 둘 다 잡는 게 제일 좋은데 이것은 사실 뭐 화제성을 따라가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다양성은 문유부로 좀 보완을 좀 하자. 대신에 문유부는 기자한테 전화라도 좀 넣든지 직접 만나서 물어보든지 해서 뭔가 우리가 새로운 거를 전해줄 수 있도록 출연자들이 더 취재를 하자. 그리고 이제 기레기 판별기나 이런 전체적인 걸 기레기 판별 같은 이런 전체적인 거를 구성을 좀 일찍 공유를 하되 출연자들이 파트를 좀 맡아가지고 그쪽에는 자기가 뭐 댓글도 좀 딴 데 좀 찾아보고 좀 그쪽을 담당하는 취재 기자한테 뭐 물어봐서 뭘 하든지 뭐 아니면 기자가 모르는 어떤 다른 커뮤니티 반응이나 뭐 다른 시각 같은 것도 좀 취재해 오고 뭐 이렇게 좀 준비를 좀 하자. 그런. 대신 그건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은 게 스터디 양이 많아지면 약간 그 출연 기자 게스트한테 질문을 안 던지고 계속 본인이 다 설명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 그렇죠라고 하면 이제 출연 기자님이 네 이렇게 하고 계속 분량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는 난 다 알고 있다. 우리한테 할 얘기가 아니라 여기 안 오신 분들 그래서 그런 걸 좀 따로 전달하겠습니다. 정현욱 기자님. 아 누구라고 하지 않았어. 여기 안 오긴 하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 좀. 그래서 그렇게 좀 앞으로 기레기 판별기 또 문유부 이런 거를 좀 다양성과 깊이를 좀 같이 가져가자. 또 어떻게 또 강민성 씨가 또 생각한 거 있어요? 아니 그 정도 생각했어요. 사실 생각한 거 더 많이 했지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이야. 기레기 판별기가 원래 기획의도랑 되게 약간 멀어졌잖아요 지금. 취재 후기를 취재 후기나 아니면은 그냥 이름 해당상. 바꿀까 이제 그냥? 그래야 되나. 전 약간 이거 하면서 기레기 그런 댓글들이 되게 많거든요. 기레기 판별기라고 반성하고 한다더니 그냥 취재 뒷이야기만 하고 약간 칭찬만 서로 하고 있네. 약간 이런 게 있어서. 약간 그 아이템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계속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코너들 사이에 약간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있는 거. 근데 고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기레기 판별기가 메인 코너고 뭐 이뉴몽이나 이런 게 다 그냥 약간 사이드 코너처럼 하지 말고 그냥 이뉴몽이 좀 크면은 메인으로 옮겨도 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 이번에도 깊게 묻힌 뉴스 브리핑, 크게 묻힌 뉴스 브리핑 그렇게 해도 되는 거고. 이름은 그때그때 우리가 그때그때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거는 약간 섭외 약간 결이 다른 문제인데 그 이제 기자님을 섭외를 했는데 해당 아이템에 이제 약간 그러니까 그 이름을 그거 쓰셨는데 같이 취재를 한 건데 취재한 뭐 파트가 예를 들어 달라서 물어봤는데 잘 모르고 생각보다 아이템이 약간 부실하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섭외할 단계에서 이걸 누가 취재를 했고 실제로 누가 했고 이런 거를 누가 알고 있는지가 좀 파악이 좀 돼야 이제 좀 덜 부실하게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기자들 취재하는 경우도 선배 뭐 예를 들면 비취재 부서에 있는 선배들이 좋은 사실 가장 핵심적인 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넘겨줘서 이런 거 한번 더 깊게 조금만 더 깊게 취재해봐 이렇게 하면은 이 앞부분이 핵심 경우가 많은데 그럼 자기가 취재를 해와야지. 사실 그렇긴 하죠. 아니 그것도 아니고 그래도 뭐 후배들 그래도 이 리포트가 1, 2인데 1에 이제 댓글이 2에 많이 달려가지고 2에는 기사를 불렀는데 1의 내용은 하나도 모르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사실 준비해야 되는데 이런까지 준비하러 하기 또 사실 그렇다고 또 그러면 또 1을 불러야 되는데 1을 부르면 내가 주자가 아닌데 왜 이런 경우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취재 기자를 부를 때 좀 더 이런 부분을 좀 준비해 와달라라고 좀 미리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 섭외 부분. 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잦은 업로드 지각이 그 지금 이게 새로운 시스템으로 지금 오늘 이제 저희가 지금 새로운 시스템 하는데 이게 지금 그 전보다 워크플로우가 제가 생각에는 익숙해지면 훨씬 짧아질 것 같아요. 훨씬 짧아져. 왜냐하면 그 전에는 오기나 PD가 달래라는 프로그램으로 오디오 편집을 하고 하루 동안 하고 그 다음날 이거를 선상훈 기자를 줘가지고 영상을 그 위에 다 얹어가지고 에디오스라는 프로그램으로 이거를 영상 편집을 하고 그럼 그걸 내가 기다렸다가 선상훈이 끝나는 대로 내가 받아가지고 프리미어로 편집을 추가 편집을 하고 막 이것저것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것저것 넣고 이래가지고 이제 해서 업로드를 하고 썸네일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영상부터 나가기 때문에 영상을 통째로 자르기 때문에 그 중간 단계가 좀 없어져서 좀 빨리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해서 저는 사실 이거 업로드 시간을 우리가 지금 목금이잖아요. 네. 속상한 게 이게 이제 금요일에 대기업들이 많아. 금요일에 대기업 두 분께서 네. 알릴레오와 다스베이다가 8시부터 10시까지를 알릴레오가 하시고 많이 겹치죠 시청자가. 다스베이다가 이제 10시부터 12시 반까지 하시기 때문에 골목 식당이 살아남을 수가 없다. 아니 근데 저희 라이벌은 알릴레오니까 이 뭔 개소리야? 닥쳐. 닥쳐. 이러면서 다이다이로 다이다이. 저희만 다이. 우리 두 번 짓기. 우리 두 번 다이. 다이. 그래서 여러분 일본 아닙니다. 영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육지책은 목요일 오후 9시에 올리고 금요일 그러니까 토요일 새벽 12시 반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분들 영업 종료하고 거기 샷다 내리면 올리는 거지. 최초 공개를. 근데 최초 공개 토요일 12시 반에 하면은 보통 한 1,400분씩 오시는데. 그렇죠. 근데 우리가 또 채팅 참여를 하려면은 두 눈 부릅뜨고 앉아야 되잖아요. 어차피 그 시간에 술 먹잖아. 그래서 최고의 선택은 우리가 수목 업로드 하는 게 짱인데 네.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이게 너무 어렵고 수목하면 제일 좋아. 안 될까요?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가 편집 안 하니까 이씨. 편집 안 하는 사람들 다 이제 안 될까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베스트긴 하지. 아니 근데 너무 로드가 근데 한번 트라이 시도는 한번 해볼까? 왜냐면 목요일엔 진짜 무주공산이야. 그리고 시의성이 중요하긴 하니까. 맞아. 그쵸, 좀 사실. 땡기면 조금 더 시의성이 있어질 것 같긴 그치 해요. 맞아요. 아싸리 수목으로 고민해 볼게요 이거 한번. 왜냐면 우리 지난 방송 같은 경우도 그 선거법 네. 개정안 그 통과가 됐는데 저희는 안 된 상황에서 우리 막 얘기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러고 씨. 어떻게 될지 모르죠.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오늘 이거 왜 찍냐면은 그걸 해보려고 찍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편집이 될지. 어떻게 되는지. 자 그렇습니다. 이 정도 우리가 그 지난해 그리고 저는 사실 이 반성이 좀 뒤로 갈수록 많이 줄었다는 지적 언제나 늘 뼈아픈 지적입니다. 반성해야지. 반성할 거 맞습니다. 근데 제가 하반기에 아시다시피 너무 이 뭐랄까 인간적으로 다들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 거를 할 어떤 정서적 마음의 준비 이런 게 좀 안 됐었어.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앞으로 뭐 사과할 일을 안 만드는 게 제일 좋은데 또 생길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2020년에는 총선도 있고 지금 뭐 엄청 그쵸. 지금 핫 이슈. 총선 어떻게 준비하지? 우리 사실 총선도 어떻게 준비할까 고민했는데 원래 막 다른 그 우리 회사 다른 팀이랑 콜라보도 막 준비하고 있었는데 다 좀 아닌 것 같다는 얘기 많이 들었고 일단 하던 대로 우리는 하던 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근데 그러면 이제 더 혹시 할 얘기 있나요? 2020년 반성과 보완점에 대해서 혹시 오진 작가님 혹시 저는 아이템 선정이 너무 일방적인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좀 어쨌든 시청자들하고 좀 소통하려고 만든 프로그램인데 소통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아이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너무 좀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묻힌 뉴스 같은 경우는 좀 시청자들한테 이렇게 좀 공모를 받는다든지 이런 아이템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이게 묻힌 뉴스여도 어쨌든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 수 있는 뉴스는 따로 있잖아요. 그런 걸 좀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대놓고 공모를 받지 않아도 그 주에 뭔가 그렇게 달린 댓글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그럼 먼저 공유를 중간중간에 올라올 때마다 해드리면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문유를 3개를 하잖아요. 3개를 하니까 하나 정도는 우리 댓글로 제일 많이 언급됐던 뉴스. 이런 아이디어 중에서 조금 의미가 있거나 우리가 다뤄볼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댓글 중에서? 네, 맞아요. 그럼 이제 아이템 우리가 고를 때 한번 고민을 해보면 돼요. 그건 이제 댓글 읽으면서 소개를 해드려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댓글만 올리면 되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문유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이 3개나 되는데 우리 마음대로 3개를 딱딱딱 정하니까 일방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메인 코너는 그거에 대한 변명이 가능해요. 왜냐? 섭외가 안 된다. 섭외가 안 돼도 그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문유는 그렇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나은 댓글 읽어주는 기자를 방송을 위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이슈는 뭐냐면 여기서 멈출 수 없다.